안녕하세요. 세무사 최용준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좀 빌려줘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되죠? 자, 이렇게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실 때 너무 걱정이 되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너무 걱정이 없으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돈 빌려준 걸 설마 국세청이 신경을 쓸까요? 아마 국세청이 모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국세청도 다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금 문제 없이 잘 빌려줄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자녀에게 돈 빌려준 사실을 국세청은 어떻게 알아내는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바로 자금 출처 세무조사인데요. 요즘 집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게 쉽지가 않죠.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비해서 너무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했다면 과연 무슨 돈으로 집을 샀는지, 혹시 몰래 증여를 받았거나 탈세한 소득은 없었는지 국세청은 그 자금의 출처를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이걸 자금 출처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돈이 흘러들어온 사실이 딱 적발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걸 증여로 봐서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니다, 이 돈은 절대 증여받은 게 아니라 잠깐 부모님한테 빌린 거다 라고 서명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럼 국세청이 순순히 믿어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말 부모님께 빌린 것이 맞다면 오해를 받지 않으시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잠시 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돈 빌려준 사실을 알아내는 두 번째 방법. 자, 사례처럼 부담부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선 부담부 증여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증여할 때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산뿐 아니라 부채도 같이 증여하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사례처럼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전세를 끼고 받는 방법도 부담부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는 증여받은 다음에 임차인을 내보낼 때 자녀가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 전세금을 슬쩍 대신 내준다면 그때는 뭐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세청은 이런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나중에 자녀가 그 채무를 어떻게 상환하는지 오랜 시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을 내보냈다면 그 전세금 마련은 어떻게 했는지 자금 출처를 일일이 소명하라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되게 됩니다. 자녀에게 돈 빌려준 사실을 알아내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대출 상환을 무리하게 한 경우 역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께 자금을 빌려 쓴 사실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많은 분들이 나는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 조사를 안 받았으니까 이제는 시간도 좀 지났고 이제는 괜찮겠지 라고 방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대출을 상환하면서 슬쩍 부모님 도움을 받아놓고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 막상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가 오면 그때 깜짝 놀라시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방심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에 상속재산이 많은 분들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과거 10년 정도 거래 내역을 샅샅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5년 전에 부모님의 도움 받은 사실도 모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녀에게 돈 빌려준 사실을 국세청이 모를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다 밝혀진다라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증여를 받으신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걸리면 그때 가서 부모님께 빌린 걸로 대충 변명해야지 라고 하셨다가 나중에 아주 크게 후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말 증여받은 게 아니고 진짜로 빌리신 거라면 혹시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오해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증여한 게 아니라 빌려준 것으로 입증하실 수 있으려면 다음 두 가지는 꼭 미리 챙겨 두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소 형식적인 것이지만 채권 채무 계약서를 꼭 써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거 증여 아니냐라고 물어볼 때 아니다, 빌려준 거다 라고 하시면서 당당하게 채권 채무 계약서를 제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칭은 꼭 채권 채무 계약서 아니어도 됩니다. 차용증,
금전대차계약서, 채권채무 확인서 뭐 이런 명칭은 어느 것이든 다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시는 부모님은 채권자로, 그리고 돈을 빌리는 자녀는 채무자로 해서 인적사항까지 잘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언제 얼마를 빌려주시는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여하시는 기간도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만일 대여 기간을 2년으로 해뒀지만 그때 가서 막상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상환일 전에 상호 합의하에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기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 두 번째는요. 실제로 원리금 변제도 꾸준하게 해 놓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빌렸다고 계약서만 딱 써놓고 실제로 원금도 이자도 한 푼도 안 주고받고 이러고 있으면 국세청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자녀는 부모님께 이자를 얼마나 드려야 문제가 없나요? 라는 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받아야 될 이자율은 연 4.6%로 정해놨습니다. 좀 높은 편이죠. 만일 자녀가 연 4.6%보다 낮은 이자를 부모님께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게 드린 그 차익만큼은 자녀가 일종의 증여를 받은 거로 봐서 여기에 증여세가 또 과세가 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그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돈을 빌려준 부모님께 이자를 한 푼도 드리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조건, 즉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려면요. 빌려주는 돈이 2억 1,739만 원은 넘어야 됩니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부모님이 빌려주는 돈이 2억 1,739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이자를 한 푼도 안 받아도 자녀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이자를 한 푼도 주고받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이자를 한 푼도 주고받지 않는다면 자칫 이건 부모님께 빌린 게 아니라 아예 증여받은 것으로 근본적인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내야 되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부모님께 4.6% 이자를 꼭 드려야만 되는 건가요? 일단 돈을 빌리는 자녀 입장에서는 매달 4.6% 이자를 드리려니까 사실 많이 부담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이자를 받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이죠. 그리고 마음만 불편하신 게 아니고요.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세금도 내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봐서 27.5%라는 높은 세율로 소득세도 내셔야 되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최대 49.5%까지 소득세를 많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주고받아서 뭐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드리는 자녀도 부담되고 받는 부모님도 부담되고 그렇다고 안 받기도 뭐하니까 그러면 최대한 작게 주고받자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1%만 받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빌린 돈이 2억 원이라면 2억 1,739만 원이 안 넘으니까 이자를 적게 드려도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을 거고요. 부모님도 2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만 내시면 되니까 부담도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빌린 돈이 3억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4.6% 이자를 드려야 되는데 1% 이자를 드렸으니까 3.6%만큼 이자를 작게 드린 거잖아요. 이 3억 원에 3.6%면 연 1,080만 원인데요. 이만큼은 부모님께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이 10%에 해당하는 분들, 즉 증여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증여세로 10%만 내시면 되니까 약 100만 원 정도 증여세가 계산이 될 겁니다. 비록 증여세가 좀 있더라도 이자를 작게 드려도 되니까 자녀도 부담이 줄어들고요. 부모님도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자를 주고받는 대신에 매월 조금씩 원금 상환을 하는 걸로 채권 채무 계약서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고 있으니까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고요. 이자를 받지 않았으니까 부모님은 소득세 걱정할 일이 없죠. 다만 이자를 작게 드린 차익만큼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데요. 기존 증여 금액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증여세도 크지 않으니까
이자를 제대로 주고받은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일 부모님께 돈을 빌리셨다면 자칫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부모님께 빌린 채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도록 원리금을 꾸준하게 드리고 금융거래 내역도 잘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